안녕하세요. 혹시 학창 시절에 수학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팠던 기억 있으세요? 바로 그 문제를 코딩으로 아주 시원하게 풀어버리는 놀라운 여정을 오늘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푸는 도구를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드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재밌고 짜릿할 겁니다. 자, 이런 문제 정말 익숙하지 않나요? 만약에 정확히 몇 개 살 수 있나요? 라고 물었다면 답은 간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최대 몇 개라는 말이 붙는 순간 이야기가 확 달라지죠. 이건 딱 떨어지는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가능한 범위를 찾는 문제라는 뜻이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등호, 느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고 새로운 도구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 주변의 많은 문제들은 사실 예산은 10만 원 이하로 라든지 온도는 30도 미만으로처럼 딱 하나의 정답이 아니잖아요. 어떤 경계와 범위를 다루는 경우가 훨씬 많죠. 바로 이 같다라는 의미를 넘어선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학의 또 다른 언어, 바로 부등식을 만나게 됩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1차 부등식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기호들 다들 익숙하시죠? 왼쪽이 더 작다는 뜻의 미만, 왼쪽이 더 크다는 초과, 그리고 같아도 된다는 의미가 추가된 이하와 이상. 이 간단해 보이는 기호들이 우리가 찾고 있던 해답의 범위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걸 간단하게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두 값이 같지 않다는 관계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걸 통해서 하나의 점이 아니라 선으로 쭉 이어지는 가능성의 영역, 그러니까 해답의 범위를 찾아내는 아주 강력한 수학적 언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부등식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근데 여기엔 반드시 기억해야 할 딱 한 가지 규칙이 있어요. 저는 이걸 황금률이라고 부르는데요. 부등식 풀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를 막아주는 핵심 열쇠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알면 여러분의 실수가 절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양쪽에 똑같이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의 방향은 반드시 뒤집힌다. 자료를 보니까 수많은 학생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실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더하기, 빼기, 심지어 양수를 다룰 때랑은 완전히 다른 부등식만의 아주 특별한 규칙이니까요. 이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화면이 모든 걸 설명해줍니다. 왼쪽을 한번 보세요. 양쪽에 똑같이 3을 더해도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되죠? 그런데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양쪽을 음수인 -2로 나누는 순간 부등호 방향이 완전히 반대로 확 뒤집히는 거 보이시나요? 작다가 크다로 바뀌는 바로 이 순간, 이게 바로 황금률의 핵심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황금률을 머릿속에 잘 넣어두고 직접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코딩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쓰기 전에 일단 우리 머리로 이 문제를 어떻게 단계별로 해결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부등식을 푸는 건 보통 이 4단계를 따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인 X만 남기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등식처럼 양쪽에 똑같은 계산을 해줘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혹시 내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지 않았나? 꼭 확인하고 만약 그랬다면 부등호를 뒤집는 황금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명확한 답의 범위가 딱 나오게 되죠. 부등식의 해답이 특별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정답이 x는 4다처럼 딱 하나의 점이 아니라는 거죠. x는 4보다 작다는 건 4 바로 옆에 있는 3.999부터 시작해서 0, 저 멀리 있는 -1억까지 4의 왼쪽에 있는 모든 숫자가 정답이 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걸 수직선 위에 그려보면 4라는 경계에서부터 왼쪽으로 무한하게 뻗어나가는 거대한 해답의 영역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지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문제 하나하나를 손으로 풀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모든 부등식 문제를 자동으로 풀어주는 마법의 그물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파이썬이 바로 그 강력한 그물을 우리 손에 쥐어줄 겁니다. 네, 이번에도 우리의 해결사는 파이썬이죠. 손으로 풀면서 머리 아파했던 그 모든 과정이 단 몇 줄의 코드로 순식간에 해결되는 마법. 지금부터 그 강력하고 현대적인 해결책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코딩 마법의 핵심 재료는 바로 심파이라는 파이썬 라이브러리입니다. 특히 심피파이라는 함수가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마치 통역사 같아요. 우리가 그냥 키보드로 입력한
x 더하기 5는 10보다 크다. 같은 단순한 글자를 파이썬이 진짜로 이해할 수 있는 수학 공식으로 바꿔주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거든요. 그럼 이 멋진 도구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코드의 안쪽을 같이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렇게 부등식을 입력하세요 라는 간단한 안내문이 뜹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풀고 싶은 문제를 그냥 써주기만 하면 돼요. 예시처럼 2x 플러스 3 크다 7 이렇게요. 정말 간단하죠? 그럼 소스 코드에 있던 예제를 한번 직접 입력해 볼게요. 5 곱하기 x 더하기 5는 25보다 작다 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딱 누르는 순간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보세요. 답이 그냥 순식간에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우부터 x, 그리고 x는 4라는 결과가 보이죠? 여기서 우는 무한대를 뜻하고 and는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x는 음의 무한대보다 크고 그리고 4보다는 작다. 결국 우리가 손으로 풀었던 x는 4보다 작다랑 정확히 똑같은 답이죠. 그 복잡한 계산 과정을 컴퓨터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내버린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수학 문제를 푸는 새로운 초능력을 하나 얻었습니다. 이 능력의 핵심이 뭐였는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딱 2가지만큼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손으로 계산할 때의 핵심, 황금률. 음수를 다룰 때는 부등호를 뒤집는다는 거요. 그리고 둘째, 이 모든 과정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파이썬의 심파이라는 코딩의 힘입니다. 이 2가지만 있으면 이제 어떤 부등식 문제도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등식과 코드의 힘은 단순히 수학 문제를 푸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소비 계획을 짤 수 있을까? 또는 마감 기한 안에 프로젝트를 끝내려면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해야 할까? 이런 우리 삶의 수많은 범위 문제에 다 적용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오늘 배운 이 강력한 도구로 어떤 현실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고 싶으세요? 그 가능성은 이제 여러분의 상상력에 달려 있습니다.